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 1면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분별 없는 전쟁 불사 광증은 아메리카 제국의 비극적 종말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 섬뜩한 말들입니다. 미국은 현 상황에서 극히 신중해야 하며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특별하게 삼가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소름 끼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감행하려는 예방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면전쟁. 그러면서 또 미사일 폭격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화성 12형으로 괌섬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포위 사격. 네. 글쎄요. 이 포위 사격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좀 신기한 표현을 썼습니다. 네. 어떻게 이 3,500km 떨어진 섬에 대해서 포위 사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저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괌에 사드 1개 포대가 가 있습니다. 네. 사드가 막을 수 있는 거는 마하 14까지밖에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저 사람들이 화성 12형을 쏘겠다는 것은 네. 화성 12형은 사거리가 5,000km입니다. 1,500km가 남죠. 네. 그러면 이거는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네. 마하 14를 넘겨서 사드가 막을 수 없게 하겠다. 네. 하는 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대량 발사해서 대량 발사를 해가지고 현재 사드 가지고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하겠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인데 사드가 전면으로 오는 거는 뭐 상당히 잘 막습니다. 영정도 높고. 그런데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후방으로 떨어지게 되면 명중률이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아마 포위 사격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하필 미국에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왜 괌을 딱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미국 국민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본토를 때리겠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미국 국민들은 그러면은 미국 국민들이 사실 테러나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타협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때리자. 이런 여론이 바로 일어날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을 하고. 네. 그래서 미국 명이지만 미국 국민들의 직접적인 여론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괌을 공격할 것이다.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사 기지, 앤더슨 이제 기지가 이 서태평양 지역의 전체 전쟁 물자, 보급 이런 걸 다 담당하는 그런 전략 기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네. 우리 두려운 것을 너희들도 예방전쟁에서 우리를 제거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두려우니까 괌을 제거하겠다. 네. 이러한 어떤 그 명분쌓기도 있다고 봅니다. 자, 북한이 미국의 괌섬을 포위 사격하겠다라고 했던 그 무기입니다. 화성 12형을 쏘겠다라고 했는데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고요. 1단 추진체입니다. 자, 사거리가 최대 6,000km. 하강속도 조금 전에 김정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하 15에서 24인데 고각 발사를 하면 더 속도를 낼 수가 있어서 사드를 무기력화시킬 수 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탄두 속도를 가지고 있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저걸 쏠 수가 없죠. 저거는 아주 사거리가 5,000km가 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저게 괌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1톤 정도 중량으로 한 4,500에서 5,000km를 간다고 하고 네. 500km로 탄두 중량을 줄이면은 한 6,000km까지도 간다고 하기 때문에 네. 저거로 충분히 고각 발사할 수 있고 그러면 떨어진 속도가 음속이 한 20배 정도로 되면은 아마도 사드 가지고 현재 괌에 있는 사드 가지고 막기 힘들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렇게 미국 본토 이 괌섬을 타겟으로 해서 포위 사격을 하겠다. 말하자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짜로 전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B-1B 전략 폭격기가 지난번에 그 화성 14형 2차 발사를 했을 때 그 무력 시위차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그동안 북한이 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제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도대체 왜 왔을까? 그동안 네. 자신들 협박을 한 적도 없고 어떤 도발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왔을까? 바로 B1B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아하.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무기체가 B1B예요. 네. 그 B1B가 2대가 왔다고 하는 것은 네. 북한의 레이더 기지 24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작전을 진짜로 개시를 한다면 그거 네. 가지고 지하의 어떤 벙커를 깨고 이런 임무가 아니에요. 네. 레이더 기지를 24개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북한 하늘이 다 열려버리는 거죠. 북한 네.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투기 폭격기들이 마음대로 북한 상공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장 강력한 무기들 내리 꽂을 수가 있죠. 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그 일련의 행동들을 보고 북한이 진짜 이거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미국 국민들을 움직여서 또는 네. 미국 국민들을 움직이고 우리 한국 국민들을 움직여서 미국을 좀 억제해 보려는 그런 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레이더 기지는 오히려 미국이 그 핵추진 잠수함에서 가지고 있는 토마호크를 더 쓸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하. 초기에는 토마호크를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아마 B1B가 공격할 수 있는데 잠수함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네. 위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러니까 아하. B1B 가지고 이제 북한에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괌 포위 사격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전략군이라는 군을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의 전략군.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정은도 전략군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북한의 어떤 군을 의미하는 건가요? 북한에 원래 전략 로켓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 괌이나 이런 걸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 로켓군 사령부를 편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게 2014년도가 되면 네. 이게 로켓 숫자가 떨어지고 전략군 사령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육해 공군과 별도로 전략군이라는 제4군이 생기는 그렇죠. 거군요. 4군이 되면서 병력 숫자도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아하.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군에 대해서 상당히 우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복장이라든가 네. 여러 면에서 김정이 굉장히 우대를 하고 하는 이제 부대인데 전략군이 편성되면서 원래 그 김낙겸이라고 해서 네. 별 3개짜리가 로켓 사령부의 사령관이었는데 이 전략군으로 이제 격상되면서 네. 김낙겸이가 별 4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해 공군하고 이 전략군하고가 별 4개짜리로 이제 동등하게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은 미사일,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전략군이 지금 가장 우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군이군요.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략군을 다 만들어 놨어요. 아하.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즉 과거 소련에서 파생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포병을 제일 우대합니다. 네. 포병에서 더 발전한 게 이제 미사일이죠. 네. 그래서 그 미사일 부대를 가장 우대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군사사상, 군사교리, 문화 이런 걸 이어받았으니까 당연히 북한도 포병에서 발전한 전략군을 우대를 하는데 또 특히 그 북한의 지금 자기 나름대로 안보라고 생각하는 네. 어떤 그 자기 최고의 무기 체계가 바로 핵이고 그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 핵과 미사일을 조합할 수 있는 전략군이 주력을 받죠. 네, 제가 2014년도에 전략 로켓군 사령부가 전략군으로 격상됐다 네.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탑재를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전략군이 편성됐을 때부터 벌써 10만 명의 병력을 갖다가 전략군으로 편성했을 때는 벌써 이 대륙간 탄도탄은 아니지만 한국이나 일본을 위협할 수준의 핵무기는 탑재했다고 보는 게 네. 합리적이고 아하. 또 2014년도부터 한민구 장관들 입에서부터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가 이루어졌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시기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노동신문에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 친필 메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열을 맞춘 메모였는데 오늘 노동신문에 실린 메모는 굉장히 열이 잘 맞아 있습니다. 좌우로 줄이 잘 맞아 있습니다. 자, 이 원래 필체가 글쎄요, 옆으로 기울인 채는 맞는 것 같은데 똑바로 쓰기 시작했네요. 상당히 요거는 좀 성의 있게 썼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다른 거는 자기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옆으로 막 갈게 썼는데 네. 저건 아마 몇 번 고쳐 쓰기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옆으로 그래도 줄을 맞춰서 쓰고 한 것 같네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아마 저렇게 옆으로 똑바로 쓴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김정일이 저렇게 옆으로 올려 쓰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따라 해서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그 글자 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옆으로 올려 써서는 저 칸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고려가 되어서 네. 똑바로 쓰지 않았냐. 그렇지만 필체는 옆으로 누워서 네.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언론들이요, 또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조심스럽게 예상했던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지난달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은 ICBM의 능력은 갖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인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화성 14형을 쏘고 나서 북한이 ICBM 능력은 갖췄다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핵탄두 소형화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북한은 아직 몇 년 더 걸릴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 굉장히 시간이 앞당겨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 군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을 완성했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북한이 가진 모든 미사일에 다 탑재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또 이 군사 편제도 바꿔야 됩니다. 방어치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북한의 그 핵 능력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제 낮춰서 평가를 해왔는데, 요번에 이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된 거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DIA의 그 평가 보고서를 본 다음에 그대로 그걸 언론에 노출시킨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언론사가 특정 기사를 보도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진실을 밝히고 현재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네. 이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일부러 던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미국 국방부 정보국의 그런 어떤 자료이기 때문에 근거는 없어요. 다만 그 자료는 미국 국방부 정보국이다, DIA다. 그러면은 미국 국방부는 그동안 뭐라고 했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가지게 되면,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가지게 되면 선제 공격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1년 동안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 정보국이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것은 미국 국방부의 의지가 이제는 전쟁, 즉 공격을 해서 선제 공격하자라고 네. 하는 미국 국무부가 아니고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의 선언이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미 국방정보국 DIA 비밀 문건을 토대로 조금 전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것이고, 이게 지금 미국 정보 당국의 비밀 문건인데 공개가 됐다면 이거는 뭔가 트럼프 정권에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서 예방전쟁의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한 발짝 한 발짝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국민 않습니까? 여론은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을 가지고 작년 9월 20일 정도에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이 자위권 차원의 선제 공격이란 말을 처음 했습니다. 그전에 네네.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조금 생뚱맞은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개월 지난 지금은 당연히 선제 공격하는 것처럼 미국 국민들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핵무기 가졌다. 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공격할 거냐 말 거냐의 논쟁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네. 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럼 미 DIA가 저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럼 한국 정부는 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 DIA하고 우리 국방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끊임없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네. 미국이 저렇게 평가했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이 군 당국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보 당국끼리 국정원하고 CIA하고도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보 당국과 군 당국 양국 간에 완전히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DIA가 저를 평가를 했고 대통령이 저를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저걸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마저도 인정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몇 번 저희 뉴스탑10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형을 한번 크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크기가 지름이 60cm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지금 소형화에 성공했다라고 공개했던 그 탄두가 딱 지름 60cm,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실제 크기에 맞춰서 판넬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무게는 200에서 300kg 정도 되고요. 200에서 300kg. 그리고 지름이 60cm.
글쎄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는데 요 동그란 모양의 핵탄두, 그러니까 소형화된 핵탄두가 미사일 앞부분에 장착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기 보면은 동그란 무늬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거기 하나에 전부 다 고성능 폭약이 들어있어가지고 네. 저거 한 80개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럼 고성능 폭약 80개가 100만 분의 1초 내에 폭발해야 네. 가운데 있는 핵물질을 갖다가 핵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네. 폭발이 되거든요. 현재 저 정도 크기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저게 한 300KT 이상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북한은 뭐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북한은 저기다가 이제 플루토늄을 좀 많이 집어넣는다 그러면 북한도 저걸 뭐 한 100KT까지는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설명하신 드릴까요? 내용이 이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북한이 만든 데 성공했다는 핵탄두 소형화 성공했던 이 핵탄두의 힘 최대 100킬로톤까지 낼 수 있는 핵탄두. 미군의 미니트맨 3 얼마 전에 시험 발사를 올해 만들어서 네 번째 시험 발사했던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여기에는 지금 350KT의 위력을 갖고 있는 핵탄두가 장착이 돼 있고요. 475킬로톤을 초과하면 수소폭탄급으로 분류가 된다면서요? 거기 이제 요새 핵추진 잠수함, 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이제 트라이던트 2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미사일이 한 개 핵탄두가 475KT인데 그건 수소폭탄이고 트라이던트 2는 지금은 한 8발 정도의 다탄도 미사일이고 네. 과거에 미국 러시아하고 협상하기 전까지는 12발까지 쏘았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구형 탄두인데요. 네. 저 구형 탄두에 우리가 뭐 기폭 실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럼 우리가 총을 쏠 때는 뒤에 이제 총알에다가 공이를 쳐서 이렇게 때려서 그걸 격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핵무기는 그 격발 장치가 바로 기폭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그랗기 때문에 아까 김정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형 전체 360도 전방향 이 3차원 전체 공간에서 동시에 한 번에 딱 때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은 이 핵분열과 핵 융합 이런 게 한쪽으로 쫙 쏠려버리기 때문에 네. 어떤 불완전한 융합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네. 동시에 한꺼번에 똑같은 힘으로 정말 100만 분의 1초에 한 번에 딱 때려주는 게 이제 그게 기술인데 네. 그걸 통해서 핵분열 또는 핵융합 그 기술이 극대화됐다면 미국처럼 뭐 350킬로톤, 500킬로톤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저는 북한의 5차 핵 실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킬로톤에서 80킬로톤. 네.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16킬로톤입니다. 네. 그보다 최소한 3배 정도는 강력한 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자, 핵탄두 소형화만 무서운 게 아니고요. 5차 핵실험 때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에 성공했다. 자, 이 표준화를 성공했다라는 데는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게 작년 한 2월, 3월에 이제 들고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5차 핵실험, 네. 작년 9월 거에 했던 5차 핵실험은 바로 저 폭탄을 터트린 다음에 성공해가지고 북한이 표준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앞으로 저 모양을 모델로 해서 저걸 대량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우리가 그때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까? 좀 표를 보면서 지금 얘기할까요? 이제 미국 정보 당국에 따르면은 고농축 우라늄 한 758kg, 네. 플루토늄 한 54kg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 경우에 저게 임기 질량이 한 16kg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16kg 정도 가지고 하나 폭탄 만들면은 저게 이제 한 47발. 네. 그리고 이제 플루토늄은 또 한 6kg 정도의 임계 질량이에요. 그렇게 되면 플루토늄 가지고는 또 한 9발 해서 네. 한 50, 한 대여섯 발, 즉 뭐 넉넉 잡아서 한 60발 정도가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은 계속 연료봉을 돌리고 또 우라늄을 농축하고 하면 그것은 또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결국에는 북한은 ICBM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인정했고 핵탄두 소형화도 인정을 했고 즉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게임 체인저라고 해야 되나요? 한반도 지형을 둘러싼 이 군비 경쟁에서 그리고 또 협상 싸움에서 무언가 지금 확 판을 바꿀 만한 그런 역할을 갖게 된 거 아닌가요, 북한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현재 미국이 북한을 뭐 예방 타격하겠다, 예방 네. 전쟁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렇게 핵탄두를 60발 가진 나라에 대해서
예방 전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완벽하게 북한의 핵탄두를 막을 만한 그런 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모를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북한에 대해서 뭐 예방 전쟁을 한다고 그냥 소리는 치지만 북한에 대해서 협박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실행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현재는 미국의 언론이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 소리를 자꾸 할 겁니다. 언론 자체가. 미국 국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실행은 한다 하지만 결국은 시간을 끌면서 못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여론이 팍 돌아서서 그때는 정반대로 북한하고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가 되면은 결국은 북한이 지금까지 원해왔던 북한의 모든 요구가 달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우려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이 북한의 ICBM 능력, 거기다가 핵탄두 소형화 능력까지 인정을 하게 된 이 시점, 트럼프 대통령 심경이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심각한 발언을 뱉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자, 화염과 분노. 미국 대통령 입에서 화염과 분노를 북한이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죽음과 그러니까 화염과 분노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국 내의 언론들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심상치 않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은요, 놀랍고 기이한 발언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AFP에서는 종말론적인 경고를 뜻한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심각한 발언,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냥 한번 들어봐도 핵 공격하겠다는 말을 갖구나 하는 걸 누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화염과 분노, 그리고 지금 뭐 CNN이나 AFP 통신 같은 데서는 뭐 종말적인 경고를 뜻한다. 즉, 핵 공격을 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화염을 보여주겠다. 네. 그럼 뭐 핵무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핵을 가지고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같은데 조금 비이성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전쟁을 수행할 만한 준비가 된 상태에 저런 말은 몰라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네. 무치게만 발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자질을 의심하는 저 발언 때문에 네. 자질을 의심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핵전쟁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보면요, 북한의 김정은 전면 전쟁을 하겠다, 대응하겠다라고 엄포를 놨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화염과 분노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디 이게 정말 서로의 말싸움으로 끝쳐야 될 일이지 이코노미스트지처럼 이 핵전쟁으로 갈 수 있는 발단이 되는 오판과 오판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를 정말 바랄 뿐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소식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북한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9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